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에 교수님, 그 천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은 만성 염증성 기도 질환으로서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증상을 나타내는 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고 기도 과민성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과민성이 치료해서 그리고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천식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요, 그 유전적인 요인과 또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 중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유전자 자체 또는 성별 또 인종 이런 것이 있겠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환경적인 인자로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이제 진먼지 진드기, 또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대기오염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가을철에는 꽃가루, 쑥이나 돼지풀, 환삼, 덩굴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좀 더 질환을 이제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항원을 대량으로 노출될 경우나, 요즘과 같은 기온 변화가 심해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 또는 찬 공기, 또 정서적인 변화, 대기 오염, 또 담배에 노출되거나 또 갑작스러운 운동 또는 특정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천식의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천식이라는 그 발병 현황이 그 세대 간 그리고 또 남녀 간 성별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지요? 우리나라의 천식 발병률은 대개 이제 청소년까지는 5 내지 9%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1998년에 1.1%에서 2011년에 3.1%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이 기도의 성장 속도가 이제 남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은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관심이 되는 거는 60세 이상 노인에서 최근에 이제 의사들의 진단을 평가해 보면은 거의 60대 이상에서 천식 환자가 6.7% 이상 증가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천식은 젊은 사람들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천식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식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의 증상은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는 천식이 진단하고 천식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조절이 되는데,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호흡수가 30회 이상이거나 또 심박수가 120개 이상, 또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되거나 또 부호흡군을 사용하는 등이 있으면은 중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은 이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서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에 천식 발작으로 인해서 기도 삽관을 했거나 또는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이나 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최근에 이제 이 경구용 스테로이드 약제를 복용했거나 또 흡입 스테로이드 약을 그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또 과도하게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 천식의 진단과 그리고 또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의 진단은 크게 이제 폐기능 검사하고 기관지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는 이 천식이 있는 경우에 대개 이제 기류 제한, 기도 폐쇄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를 써서
이 1초간 강제 호기량이 12% 이상 또는 200ml 이상 증가됐을 때 우리가 천식을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폐 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메타콜린이나 히스타민 또는 만니톨과 같은 약제를 써서 기도 과민성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초간 강제 호기량이 20% 이상 떨어질 때 우리가 기도 과민성이 있다고 정의를 하고 천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식의 원인 검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피부 반응 시험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피부 반응 시험은 이제 대개 손목이나 등에 하게 되는데 대개 한 55종 이상 많은 항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두드러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서 하는데, 혈액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적은 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특이도는 높지만 각각의 검사에 장단점이 있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 염증을 보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 기도 염증의 검사는 이제 객담 검사 저절로 받을 수도 있고 유도 객담을 받아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기관지 폐포 세척액, 기관지 내성경을 통해서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넣거나,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그 호기에서 산화 질소를 검사해서 기도 염증을 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 염증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치료 후의 어떤 경과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치료, 약물치료, 면역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치료는 천식의 원인 항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가 유행하는 시절에는 대개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또 집안에 거주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흡연이나 간접 흡연을 줄이거나, 또 대기 오염이 증가될 때는 집안에 거주하면서 대기 오염을 피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질병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증상 완화제는 천식의 악화가 있을 때 증상을 감소시키는 약제로 쓸 수가 있고, 근본적인 치료는 질병 조절제가 되겠습니다. 이 질병 조절제는 근본적인 기도 염증을 잡아주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에는 이제 대표적인 약제가 흡입 스테로이드, 그리고 지속성 베타2 항진제, 이걸 두 개를 이제 병합하는 약제, 뉴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등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질병 조절제가 되겠습니다. 면역요법 치료는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물요법이라든가 타 이제 치료액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나요? 천식이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한 20 내지 40%에서 이제 관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천식의 치료 목표는 조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의 이제 개념에 보는 지표로서 주간 증상, 야간 증상, 속효성 베타2 항진제의 사용, 행동 장애 이런 걸 보고 이제 조절이 잘 됐느냐, 또 부분적으로 조절됐느냐, 또 조절이 전혀 안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구별해서 이게 조절이 잘 된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식 약제를 조절이 안 될 때는 많은 약을 쓰게 되고, 조절이 잘 될 때는 약을 적게 쓰거나 약을 쓰지 않고도 조절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식의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리고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아나 청소년에서는 20 내지 40% 관해가 이루어지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떤 조절 개념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천식이 이제 나 좋아졌으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적은 양의 천식 질병 조절제를 가지고 쓰면서 이제 경과를 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어떤 외부적인 항원, 진먼지 찐득이나 꽃가루를 대량으로 흡입하거나, 또는 대기 오염, 찬 공기, 심한 운동,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많은 약을 쓰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식의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은 없는가요? 합병증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질병 조절제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예전에는 천식 환자의 천식 발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저하게 그런 사망의 어떤 경우를 보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천식 발작으로 기도 삽관을 하거나 또는 이제 천식 발작으로 병원 입원하거나 응급실 방문하는 경우는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경우를 이제 드물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은 안 되는 경우죠. 면역요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이 이제 증명이 된 경우에 이 원인 항원과 증상의 연관성이 있을 때 또 이제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뭐 않거나 순응하지 이제 못하는 환자 이런 경우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을 사용해서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면역 치료는 3 내지 5년 이상 해야 효과를 보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피하 면역 주사하고 설화 면역 주사가 있는데 피하 면역 주사는 이제 초기 치료하고 유지 치료로 나눌 수 있고 초 치료를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빈번하게 방문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감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나온 설화 면역 치료는 이 설하에 직접적으로 그 면역요법을 하는 것을 이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이런 피하 면역요법과 설화 면역요법 중에 이제 그 환자에게 잘 맞는 치료를 골라서 3년 이상 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기오염, 즉 분진이나 진드기 이런 것들로 인한 천식이 유발이 됐을 때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연구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외부에서 그런 그 진먼지 진드기나 또는 분진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상피세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이 타겟 기관에 가서 이제 혈관 내피세포로부터 염증세포를 모아서 이제 염증을 더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이 세포 장벽 단백인 클라우딘 5의 역할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동물 모델을 통해서 천식 동물에서 훨씬 더 클라우딘 5의 발현이 mRNA나 단백 수준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진먼지 진드기나 천식을 일으키게 하는 사이토카인인 IL4를 주입했을 때 훨씬 클라우딘 5가 증가되고 또 천식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천식 환자의 혈액 샘플에서 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클라우딘 5가 감소되고 특히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세포 장벽을 변화시킴으로써 천식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식의 예방 방법과 그리고 또 천식 환자의 생활 수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의 이제 예방은 크게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식이 이제 생기기를 예방하는 게 이제 1차 예방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흡연이나 간접 흡연 등을 피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유 수유를 하거나 흡연의 어떤 노출을 피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2차 예방인 경우는 이제 그런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곰팡이 이런 그 알레르기 항원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흡연이나 간접 흡연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요즘과 같이 이제 환절기 때 이런 천식을 포함해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이 감기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폐렴 구균 백신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